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인 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은 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풍수지리학에서 물은 재물의 흐름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옛 부자들의 집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집안에 물 요소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도 안채에 작은 연못을 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으로도 재물이 모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현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항, 분수, 수반과 같은 물 요소들을 풍수적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운에 관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읽고 그 소원이 맑은 물처럼 흘러들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이 귀중한 풍수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알찬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물과 재물의 풍수적 연관성. 풍수지리학에서 물은 재를 상징합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재물이 흐르는 방향이고 물이 모이는 곳이 재물이 모이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수열이라 불렀고 집터를 고를 때도 물이 감싸 도는 곳을 명당으로 여겼습니다. 물은 양의 기운인 불과 달리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집안의 에너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현대 가정에서는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강한 양의 기운을 중화시키는데 물 요소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TV 근처에 작은 어항이나 수반을 두면 전자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항의 올바른 위치와 관리법. 어항은 가장 일반적인 가정용 수 요소입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은 활기찬 재물의 움직임을 상징하고 물 자체는 재물이 모이는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어항의 위치는 집의 동쪽이나 동남쪽이 가장 좋습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고 동남쪽은 풍수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실의 동남쪽 모서리에 어항을 두면 가장 효과적으로 재물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어항에 넣는 물고기 숫자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9마리가 가장 이상적인 숫자로 여겨집니다. 9는 중국어로 9인데 이 발음이 오래 지속됨과 비슷해 재물이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홀수인 3, 5, 7마리도 좋습니다. 금붕어나 구피처럼 붉은색과 금색 물고기가 특히 재물운에 효과적입니다. 어항을 관리할 때는 물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탁한 물은 재물운도 탁해진다는 의미가 있으니 정기적으로 물을 갈아주고 어항을 청소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즉시 제거하고 건강한 물고기만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수의 풍수적 효과와 배치법. 분수는 물이 위로 솟아올랐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순환을 보여줍니다. 이는 재물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증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작은 실내 분수대는 재물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분수는 현관이나 거실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작은 분수를 두면 들어오는 기운이 바로 재물 에너지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실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소리가 잠을 방해할 수 있고 너무 강한 수의 기운은 휴식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수의 크기는 공간에 비례해야 합니다. 너무 큰 분수는 공간의 기운을 압도하고 너무 작은 분수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탁자 위에 둘 수 있는 소형 분수가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 적합합니다. 분수가 작동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켜두는 것보다 아침 7시에서 9시와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에 작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양에서 음으로 또는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시간으로 재물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수반물 그릇의 활용법. 수반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물 요소입니다. 작은 그릇에 물을 담고 몇 개의 조약돌이나 수정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재물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수반은 특히 사무실 책상이나 재물을 관리하는 공간에 두면 효과적입니다. 책상의 왼쪽 앞부분 동남쪽에 작은 수반을 두면 일과 관련된 재물운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수반에 물을 담을 때는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소금은 음의 기운을 강화하고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수반의 물은 매일 또는 최소 3일에 한 번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물은 정체된 에너지를 의미하므로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은 재물 에너지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계절별 물 요소 관리법. 계절에 따라 물 요소의 관리법도 달라집니다. 봄과 여름에는 물의 양을 약간 늘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봄은 성장의 계절로 이 시기에는 물 요소를 더 활발하게 활용하세요. 어항에 물을 더 자주 갈아주고 분수의 작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활동의 계절로 이 시기에는 분수보다는 고요한 수반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너무 활발한 물의 움직임은 이미 강한 여름 에너지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로 이 시기에는 물 요소에 금색이나 흰색 장식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황금색 조약돌이나 백수정을 수반에 넣으면 가을의 수확 에너지와 조화를 이룹니다. 겨울은 저장의 계절로 이 시기에는 물의 양을 약간 줄이고 깊이를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작지만 깊은 어항이나 수반을 사용하면 겨울철 재물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관련 풍수 금기 사항. 물 요소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실천하면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침실에는 큰 어항이나 분수를 두지 마세요. 너무 강한 수의 기운은 편안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수반 정도는 괜찮지만 물고기가 있는 어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방에 물 요소를 두지 마세요.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물과 불이 직접 만나면 상극이 되어 가정의 에너지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셋째,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재물을 상징하는 물 요소를 두지 마세요.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으로 근처에 재물 에너지가 있으면 함께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넷째, 계단 아래나 들보 아래에 물 요소를 두지 마세요. 이런 위치는 기운이 눌리는 곳으로 재물 에너지도 함께 눌릴 수 있습니다. 재물수를 활용한 금전운 상승법.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을 이용한 금전운 상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재물의식.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에 동전 3개를 넣고 오늘 하루 풍요로운 재물이 물처럼 흘러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 그릇을 현관이나 거실의 동남쪽에 하루 동안 두었다가 저녁에 동전을 꺼내 지갑에 넣으세요. 이 동전은 씨앗돈이 되어 더 많은 돈을 부른다고 합니다. 물 마시는 재물의식. 물 한 잔을 양손으로 들고 이 물처럼 재물이 내게 풍성하게 흘러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3번 말한 후 마시는 것도 간단한 재물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의식을 하면 하루 종일 재물 에너지가 함께합니다. 재물 크리스탈 수반. 작은 그릇에 물을 채우고 황수정, 파이라이트 또는 자수정과 같은 재물을 부르는 크리스탈을 넣어두세요. 이 수반을 거실 동남쪽이나 일하는 공간에 두면 재물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물을 갈아주고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크리스탈을 달빛에 노출시켜 에너지를 충전시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풍수 요소입니다. 어항, 분수, 수반과 같은 물 요소를 집안의 올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잘 관리하면 재물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금전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풍수는 마법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물 요소를 활용한 풍수 조정과 함께 근면하고 지혜로운 재물 관리가 병행되어야 진정한 부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 보시고 맑고 깨끗한 물처럼 풍요로운 재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좋은 기운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바랍니다.